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변호입니다. 센서 수츠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하나같이 공통적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은 미국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악질 때문에 전세계는 반미 감정이 폭발하고 있고요. 미국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하루에 2개씩 영상을 올리는 지금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눌러줄 수 있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보여준 행동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우선 관세를 무기처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바로 그 대상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의 적대국들이 아닌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인데요. 미국은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의를 봐서 4월로 연기한 건데 갑자기 또 3월 4일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도 트럼프 관세 강행에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로 했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관세라는 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외국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정부에 관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5%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그만큼 캐나다산, 멕시코산 제품이 25% 정도 비싸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구에서 최대의 소비국가이기에 미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산, 멕시코산 제품이 25% 정도 비싸지면 자연스레 해당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전쟁도 여러 번 참여한 혈맹국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미국과 친한 국가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으니 전세계 전문가들도 황당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로의 확장, 그리고 파나마에 이양되었던 파나마 운하 지배권 환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확장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덴마크한테는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독립이나 미국의 편입을 결정했는데 덴마크가 방해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외교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또 동맹국인 캐나다에 도발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에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언젠가 어쩌면 곧 캐나다는 훨씬 낮은 세금과 더욱 강력한 안보를 갖춘 우리의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게 트리도 주지사라고 말하고 주지사협회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면 최고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말하며 캐나다에 도발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거기다가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피터 나비로 미 백악관 수석 고문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을 재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국경 재조정을 협박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캐나다를 축출하려고 미국이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주변국과 동맹국들의 도발과 막말을 일삼는 것을 보면 미국의 외교 상태가 영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동맹국들에는 UFC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는 아주 스윗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극 항로 협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을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협력하면서 아예 북극 항로를 러시아와 함께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또한 2월 24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의 초안이 유럽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표해온 미국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조차도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을 던졌는데 미국이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는 반미 감정이 치솟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폭탄을 맞은 캐나다나 덴마크, 멕시코에서는 반미 감정이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당장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NBA 토론토 랩터스와 로스앤젤레스 크리퍼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은 개막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상황에서 캐나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상품의 불매와 자국산 상품 구매를 독려하는 반응이 커지고 있었고요. 캐나다산의 구매를 촉구하는 애국 소비가 물결이 일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캐나다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쓰인 모자의 판매량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부에서는 아예 EU에 가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EU에 캐나다가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당장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유럽 간의 관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유고브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의 응답자가 미국을 커다란 위협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44%고 이란이 40%인데 북한, 이란보다도 미국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린란드를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조금씩 반미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지만요, 언젠가는 주한미군이나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패악질하는 행동을 보아 미국이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의 패악질이 미국 내부까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치솟자 미국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그만큼 그 나라의 제품도 비싸져서 물가가 비싸지거든요. 한 X의 사용자는 트럼프 때문에 우리도 굶는다며 폭발했죠.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많이 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제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영업이익이 330억 달러, 한화로 48조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적으로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부와 세계 경제까지 파괴하며 패권의 뿌리를 뽑고 있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반미 감정을 키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도 여전히 많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미국 내 지지층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산업 종사자들과 보수층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식 외교가 결국 미국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력을 깎아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면서 동맹국들과 같이 공생하는 국제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장은 손실을 보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국익이 되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동맹국들을 겁박하고 있으니 반감이 생길 수밖에요. 당장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반중 감정이 득세하게 되었고요. 중국이 패권주의적인 행보를 다른 나라에도 행하다 보니까 중국은 주변국들의 큰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 주변국들에 의해 거대하게 포위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런 패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요, 분명 미국의 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논리라면 중국도 강대국이니까 우리도 고분고분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알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요. 미국의 이런 행보는 분명한 제국주의적 행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것을 보고 신미국 제국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년 만에 새로운 미국 영토를 확장하려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욕이 정말 가시화되어서 동맹인 캐나다나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개입이 시사되거나 계획이 된다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비판받았던 것보다 더 큰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패권 자체를 내줘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동맹국을 통해 패권을 유지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겠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가 만든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을 버리고 새로운 강자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길하긴 하지만요, 왠지 모르게 그 강자가 중국이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패권이 무너질 경우 다극화된 세계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EU, 러시아, 인도가 각자의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다극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빠진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미국이 이처럼 동맹국을 홀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주한미군 문제, 경제협력, 대중국 전략 등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외교,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의 정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국내 정치 문제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패권에 끝장낼까요? 아니면 반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